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의 근거자료는 없다는 국회 답변으로 우리는 국제적으로 뻥쟁이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말을 바꿔서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하는 등 하루하루 갈짓자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 최고 담당기관의 장이 이렇다 저렇다 동쪽 서쪽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추락할 대한민국의 신인도, 국제적 신뢰도는 없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안은 일개 장관의 경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장관을 임명한 임명권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끌려다닐 일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어도 안보 문제는 보수 정권이라는 수십 년 동안의 세뇌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안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국민들의 생명,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야당과 국회는 일개 통일부 장관의 해임, 이런 것들로 문제를 격화시키거나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투어.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김일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통일부 장관의 국회 답변 취소. 이것은 결국 알고 보니까 청와대 작품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 저녁 8시 10분쯤 보도 해명 자료가 통일부 기자단에 뿌려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 당혹감이 분출했습니다. 이날 오후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이 취지와 다르게 보도됐다는 게 이 자료의 뼈대여섭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증거 자료를 둘러싼 공방은 홍 장관이 국회에서 증거는 없다고 사과해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증거 자료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던 홍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에 밀려 확증이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뒤늦은 해명 자료는 통일부 장관이 말을 번복했다거나 개성공단 자금 유입에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것은 장관의 발언 취지와 다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노동당에 들어간 70%에 해당하는 개성공단 임금 등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확인되기 어렵다는 취지임이라고 앞뒤가 안 맞게 설명했습니다. 이 4문장짜리 해명 자료로 증거 관련 국회 발언은 취소되는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국회 상임위원회 가서 했던 장관의 말은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거 다시 취소한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의 이 해명 자료, 결국은 청와대에서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이 해명 자료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어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주도한 청와대가 해명 자료 작성 역시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의 잠정 중단론을 개성공단 제재 논의 과정에서 묵살당한 홍 장관이 박 대통령이 주도한 전면 중단의 논리적 근거를 국회에서조차 성공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자 청와대가 적극 개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 해명 자료는 통일부가 청와대와 조율해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해명 자료는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홍 장관이 한 발언을 다시 뒤집은 것이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 차례 드러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회 경시 태도가 또다시 확인됩니다. 홍 장관은 국회에서 위증 혐의까지 받을 처지에 몰렸습니다. 네. 위증 혐의, 지금 문제는 이것에 그치지 않죠. 자, 여당 소식, 새누리당 사정 좀 들어볼까요? 공천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지도부까지 총 출동 가세하면서 이제는 아예 전면전 양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갈등의 당 지도부의 일원인 신친박 원유철 원내대표가 오늘 가세하면서 공천 전쟁은 이제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우선 추천 지역 선정이 당원 당규에 벗어난 것이라는 김무성 대표의 반발에 대해 우선 추천 지역, 단수 추천 지역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당원 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과 김 대표가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돼 입장 차이가 있고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새로 만들어진 공천룰, 당원 당규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발표대로 공천을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이한구 위원장의 전날 얘기에 대해서 그거 원인 무효다, 말도 안 된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한구 위원장의 전날 발표에 대해 공관위원들과의 합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원인 무효 처리한 바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위원장의 우선 추천 지역 방침이 공관위를 통과하더라도 최고위에서 부결시키겠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 차원의 공천 정쟁은 피하기 힘든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수백 번 약속한 국민 공천제는 절대 흔들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그 누구도 국민과 약속한 국민 공천제를 흔들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우선 추천 지역 선정 방침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 이런 의사는 내비쳐 오다가 정동영 전 장관도 들어온다면 나는 같이 못하겠다. 그는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말을 해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그리고 오늘 국민의당에 공식적으로 합류했고 중책도 맡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오늘 국민의당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갖고 이상돈 교수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전 11시 30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일 국민의당 합류 의사를 밝혀왔지만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입당할 경우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왔습니다. 이 교수는 어제 정 전 장관이 국민의당에 들어오면 급진정당이 되는 것이라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개성공단 사태 이후 그 거취와 정치적 비중을 두고 최근 며칠 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는데 정동영 전 장관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결국은 독자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거죠. 즉 안철수 신당에는 안 간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정동영 전 의원이 사실상 4.13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 전 의원 합류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국민의당에 공식 합류하고
김근식 통일위원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 전 의원을 상대로 사실상 전주 덕진 출마 포기를 종용하면서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늘 독자 세력화에 무게를 두는 면이 많이 있다면서 그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당에 간다는 그간의 보도들은 완전히 오보라며 그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당과는 정체성 문제가 항상 있어 왔다며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보강이 돼야 합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정동영 전 장관 측은 이런 정체성뿐만이 아니고 국민의당이 최근 보인 행보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불쾌감을 토로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 전 의원 측은 그간 문제시됐던 정체성 차이뿐 아니라 최근 국민의당 측이 보여준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의원 영입을 두고 이 교수가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근식 위원장이 정 전 의원을 상대로 전주 덕진을 포기하거나 덕진 출마를 강행할 경우 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말이 안 되고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주변 반응들 그리고 당내 기류는 어떻습니까? 정 전 의원의 국민의당 행위 사실상 무산된 것은 그간 국민의당이 보여준 오락가락 행보와 무관치 않습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 전 의원의 영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수차례 직접 찾아가 힘을 합치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 영입을 반대하는 기류도 많았습니다. 정체성 문제는 물론이고 실제 정 전 의원의 전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으며 천안김 트로이카가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 전 의원의 합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교수의 정동영 불가 발언과 김근식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대표적입니다. 정 전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전북 순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재개와 전주 덕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날짜는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진박 감별사, 진박 후원 특공대, 이런 얘기도 나와서 말이 많았는데, 대구의 격전지들 가상 시뮬레이션 대결을 해봤더니, 김부겸, 유승민 등 우세하고, 이른바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이라면서 내려보낸 진박 사람들이 지금 고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4.13 총선에서 영남권 최대 관심 지역인 대구 수성갑의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동구을에선 비박계 유승민 의원이 당내 경쟁에서 진박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동구갑에서도 류성걸 의원이 진박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각각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11일에서 14일 실시한 어제 발표된 총선 관심지역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 수성갑에 출마한 더민주 김부겸 전 의원은 48.1%의 지지율로 27.3%의 김 전 지사를 20%포인트 이상 따돌렸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김 전 의원 44.7%, 김 전 지사 29%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네. 동구을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42.8%의 지지율을 얻어 21%를 기록한 이재만 동구청장을 배 이상 앞섰습니다. 네, 한편 씨름 선수 출신으로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이만기 씨,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이 맞붙은 김해을 사정은 어떻습니까? 경남의 격전진 김해을의 경우 새누리당 이만기 당협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이 각각 33.7%와 33.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소속 이형우 예비후보는 4.6%에 그쳤습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선거구 획정이 금주 내로 해결이 된다면 4월 13일 날 치러질 텐데 이번 20대 총선이 한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고령 유권자 수가
20대를 추월한 첫 번째 선거라는 통계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선 한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40대를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30대 혹은 40대 유권자들이 선거 판세를 좌우해왔으나 앞으로는 60대 이상이 선거의 중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올 1월 말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인구가 970여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0대 21.1%, 50대 19.9%, 30대 18.3%, 20대 17.6% 순이었습니다. 60대 이상 유권자는 40대보다 83만여 명, 50대보다 137만 명, 30대보다 205만 명, 20대보다는 무려 232만 명이 각각 더 많았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선 40대 유권자가 60대 이상보다 3만여 명 더 많았지만 20대 총선부터는 60대 이상 유권자가 최다 유권자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불과 몇 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 유권자 수의 변동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4년 전인 19대 총선과만 비교해봐도 아주 큰 차이가 난다 이런 거죠. 유권자 인구 변동은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9대 총선에선 40대가 22%로 가장 많았고 30대 20.5%, 60대 이상 20.3%, 50대 18.9% 순으로 60대 이상이 셋째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4년 만에 전체 유권자가 167만 명 증가했는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중 60대 이상이 154만 명, 92.2%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50대와 40대는 각각 71만 명, 만여 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고 20대, 30대는 오히려 60여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일부터 안심번호제를 활용한 경선을 실시하겠다. 오늘 공식적으로 일정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일부터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전 지역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경선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입장을 바꿔 지난 16일 선거구 획정 전에도 안심번호 신청을 받겠다고 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이 되기 전에는 안심번호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비상이 걸렸는데 선거구 획정 이전이라도 안심번호 신청 받겠다고 다시 공문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선거구 획정 이후에는 지역구가 늘어난 데 대해 더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심번호 추출 비용은 당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통신사와 비용 협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민주는 또 공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당내 비례대표 후보자 설치위원회 업무를 기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홍창선 위원장과 위원들이 겸임토록 했습니다. 네. 현재까지 등록한 총선의 예비 후보들 이력, 학력, 경력,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을 쭉 훑어봤더니 10명 중에 4명, 그러니까 40%가 전과자고 그중에는 전과 10범에 살인미수로 실형, 복역한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 예비 후보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예비 후보는 10건의 전과를 신고하는 등 여러 차례 죄를 범한 후보들도 많았고 음주운전에서부터 사기 및 살인미수에 이르기까지 후보들이 신고한 전과 경력도 다양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공천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어제 오후 3시 현재 전체 등록 예비후보는 1,448명입니다. 새누리당이 776명, 더불어민주당이 320명, 국민의당이 187명, 정의당 41명, 기타 정당 21명, 무소속 104명입니다. 이 가운데 전과가 있는 예비후보는 544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예비후보의 37.6%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전과자 비율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전과자 비율 20.1%보다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나 민주화 관련 투쟁 이런 것 때문에 옥고를 치른 경우는 주로 야당 쪽에 많고 사기, 살인미수, 일반 형사범 이런 것은 그 이외 진영 쪽에 좀 많았는데 제일 흔한 전과는 음주운전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일부 현역 의원들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을 정도로 예비 후보들의 흔한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광주시 남구 한 예비 후보는 4차례, 경남 거제시 한 예비 후보는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경기도 용인의 예비 후보 1명도 3차례 음주운전과 1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권 출신 후보들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을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9.5%,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우울한 통계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올 1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50만 명에 육박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다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544만 5천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작년 11월 20만 명대로 떨어졌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2월 49만 5천 명 늘며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지만 1월 들어 지난해 연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김진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 1월보다 수출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폭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9.5%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입니다.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매년 1월 수치와 비교해도 2000년 1월 11%를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대선 얘기 좀 볼까요? 샌더스 돌풍이 확실한 대세로 올라가느냐, 그 분기점 중에 하나가 이번 네바다 주의 코커스인데요. 힐러리 측에서는 이번에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장담을 하고 있다는데 미국 현지 언론은 그렇지 않다, 팽팽하다, 아무도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이게 정확한 흐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20일 미국 네바다주 코커스를 앞두고 민주당 버니 샌더스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뉴햄프셔에서 무려 22%포인트의 압승을 끌어낸 열풍을 이어가면서 같은 당의 경쟁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견고히 구축한 방화벽을 크게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발표된 첫 네바다주 여론조사는 복잡해진 판세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보수 웹진인 워싱턴 프리비컨과 여론조사 기관인 타켓포인트 마케팅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를 전후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과 샌더스는 45%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몇 개월 전에 비하면 샌더스 상원 의원이 어마어마하게 추격해서 지금 거의 동률, 세임까지 왔다, 이런 얘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샌더스의 지지율이 상승 모멘텀을 타면서 한때 배 이상으로 벌어졌던 격차는 한 자릿수 가까이 좁혀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열리는 네바다 코커스는 샌더스의 열풍이 더욱 확산되느냐 아니면 이를 저지하려는 클린턴의 방화벽이 위력을 발휘하느냐를 가늠해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네바다주는 물론 백인이 많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히스패닉이나 유색인종들, 아시안 계층, 그래서 그게 거의 35%쯤 되니까 그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클린턴 측에서는 내가 확실히 이긴다. 그런 호언장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바다주는 백인이 66.2%로 주류를 형성하고 다음으로 히스패닉이 26.5%, 흑인 8%, 아시안계 7%로 구성된 전형적인 다인종 지역입니다. 백인이 압도적 다수인 아이오와 코커스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와 달리 백인 표심 못지않게 히스패닉계를 제외한 비백인 표심이 승부의 향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네.
클린턴이 기대는 지지 기반 역시 이들 비백인입니다. 뉴햄프셔에서 백인들이 샌더스에게 표를 몰아준 것과 달리 이곳에서는 소수 유색인종이 클린턴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게 클린턴 선거 캠프의 기대입니다. 선거본부장인 로비 무크는 지난달 이들의 지지에 힘입어 25%포인트가량 샌더스를 앞선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샌더스는 주류인 백인 진보층의 표심이 이미 자신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네바다가 이전에 했던 것들보다 유색인종들의 인구 분포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백인이 66%고 그 백인들의 대세는 이미 클린턴이 아니라 샌더스에게 와 있다. 이게 샌더스 측의 주장이군요. 현지 시간으로 2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일요일쯤 그 결과가 전해질 것 같습니다. 자, 소두증의 원인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다시 또 논란이 벌어지면서 일각 최근 들어온 외신을 보니까 브라질에서는 소두증 면밀히 따져봤더니 지카 바이러스하고 큰 상관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좋다 그러면 우리랑 함께 두 나라가 공동으로 조사해보자. 그래서 곧 정밀조사단이 발족한다던데 우리도 방역당국이 움직임에 나섰군요. 지카 바이러스 막자 그러면서 서울 지하철 5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기 방역 집중적으로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역사와 전동차 방역 소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소두증 원인으로 의심되는 지카 바이러스의 주된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사는 역사와 전동차 내 방역 소독 횟수를 기존보다 배 이상 늘려 모기 서식을 최소화하고 유충구제 약품을 평년보다 3개월 앞당겨 투약해 유충까지 박멸할 계획입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김일아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